숨 가쁘게 달려온 당신, 때로는 나 자신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나요? 괜찮아요. 잠시 멈춰서서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나를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가장 성숙한 사랑이니까요.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성숙한 사랑을 설명하며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명상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여정을 떠나보세요. 사회적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마주하는 겁니다. 칼 융은 개성화를 통해 우리가 내면의 다양한 모습, 여성, 남성, 비처둠을 통합하며 성장한다고 했죠. 남들과 다른 나만의 개성을 인정하고 모순된 감정들을 끌어안을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채워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모습은 그 자체로 빛납니다. 넘어지고 부딪히더라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설 힘이 당신 안에는 이미 존재하니까요. 스스로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고 따뜻한 위로를 전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건 결국 당신 자신입니다. 프롬은 사랑은 특정한 대상과의 관계가 아닌 세상 전체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에너지와 행복이 당신을 감싸 안을 거예요. 나아가세요. 당신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더 큰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문득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오는 날이 있습니다.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느낌. 기댈 곳 없는 막막함에 숨조차 쉬기 힘들 때 괜찮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당신의 inner voice에 귀 기울여 보세요. 칼 융은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를 사랑할 수 있다. 누구보다 먼저 당신의 마음을 알아줘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2025년 자기 연민은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을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자기 연민은 힘든 시기에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깊은 이해를 건네는 것입니다. 마치 오랜 친구가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속삭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자기 연민은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신의 고통을 인간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현재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챙김을 실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높아진 스트레스와 사회적 압박 속에서 자기 연민은 우리 마음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작은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질책하는 대신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라고 격려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오늘 하루도 나는 나 자신에게 친절할 거야 라고 다짐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주세요. 자기 비판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는 잠시 멈춰서서 그 생각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질문해보세요. 낡은 습관처럼 굳어버린 부정적인 inner voice에 맞서 싸우고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새로운 inner voice를 키워나가세요. 명심하세요. 자기 연민은 자기 동정과 다릅니다.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감정에 빠져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감정적으로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앤드류 매튜스는 말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성공의 씨앗이다. 누구도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힘들 때 스스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숨 가쁘게 달려온 당신, 혹시 마음이 텅 비어 있지는 않나요? 주변을 살피느라 정작 당신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요? 잠시 멈춰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괜찮아요. 이제 당신을 먼저 챙겨도 됩니다. 2025년 자기 개발 트렌드는 원포인트 업입니다. 거창한 목표 대신 매일 1%씩 나아지는 작은 성취에 집중하는 거죠. 다른 사람 기대에 억지로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이 진정 원하는 한 가지에 집중하세요. 디지털 시대, AI와 메타버스 역량도 중요하지만 먼저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셜미디어 속 화려한 모습에 휩쓸리지 마세요.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릴케는 말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이다. 자기 개발, 챌린지, 프로그램 참여도 좋지만 당신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을 먼저 챙기세요.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고 지친 당신에게 휴식을 선물하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행복해야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브랜딩, 자기 PR도 중요하지만 억지로 포장하지 마세요. 당신의 진솔한 모습, 당신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표현하세요. 누군가 만들어 놓은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환경보호, 사회공헌, 지속가능한 삶, 의미 있지만 당신이 힘들다면 잠시 멈춰도 괜찮아요. 당신의 행복이 먼저입니다. 행복해야 세상도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네트워킹, 협업도 좋지만 억지로 관계 맺으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진정한 관계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재다능함도 좋지만 모든 것을 다 잘하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강점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활용하는 것,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눈치 보느라 놓친 당신, 이제 당신을 먼저 챙기세요. 당신의 마음을 돌보고 당신의 행복을 추구하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세상도 행복해집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당신, 문득 거울 속 낯선 얼굴을 발견하고 당황스러웠나요? 혹시 회사라는 이름에 묻혀 나를 잊고 지낸 건 아닌가요? 매일 반복되는 야근, 끊임없이 울리는 메신저 알림, 끝없는 업무 압박, 2025년 번아웃 증후군으로 힘겨워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치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홀로 걷는 것처럼 방향을 잃고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번아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로 인해 몸과 마음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를 의미하죠.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쉽게 감정 조절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 삶의 의미마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앙드레 지드가 진정한 행복은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을 극복하는 삶이라고 말했듯이 번아웃 또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되찾고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 나서는 건 어떨까요?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당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명상을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혹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나를 위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왈도 에머슨은 자신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감동시킨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챙기는 시간을 통해 내면의 힘을 키우고 다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세요. 번아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보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통해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 하루도 괜찮다고 되뇌며 버티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해내고 있는 겁니다. 힘든 하루, 고된 시간을 견뎌내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당신의 모습은 그 자체로 빛나는 용기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가면을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슬픔과 아픔을 감춘 채 억지로 웃고 괜찮은 척하며 주변을 안심시키려 애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소중하며 억지로 감출 필요는 없습니다. 힘들 때는 잠시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에 귀 기울여주세요.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한 절망 속에서 살아간다. 당신은 조용한 절망 속에 머물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를 건네며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위로와 격려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의지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단단해집니다. 좌절과 고통은 우리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연마제가 될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도 버텨낸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당신의 노력을, 당신의 아픔을, 당신의 용기를 스스로 알아주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주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하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이 세상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힘든 시간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겨내고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당신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살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받는 날들이 있습니다. 믿었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진심을 전했는데 오해가 생기기도 하죠. 문득 혼자가 된 것 같은 외로움에 지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잠시 기대어 숨을 고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믿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을 걱정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 함께 웃는 시간 속에서 잊고 있었던 사람의 온기를 다시 느끼게 될 거예요. 영화 그린북처럼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편견을 넘어 진정한 우정을 쌓아갈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 미생처럼 힘든 회사, 생활 속에서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며 위로를 받을 수도 있죠. 때로는 가족, 때로는 친구,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당신에게 힘이 되어줄 겁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세상에는 당신의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시 힘들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포기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어 다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보세요. 당신의 진심은 분명히 전달될 겁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세요.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격이 아닌 결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으세요. 힘들 때는 자신을 먼저 채우세요.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사람을 끌어들이세요.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겁니다. 사람 사이에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보세요. 맑은 하늘 아래 당신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람의 온기는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사무실, 이게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일까? 라는 질문이 떠오르진 않나요? 걱정 마세요. 사무실 1시간, 충분히 나를 위한 10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워라벨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과거와 달리 이제 워라벨은 직장 선택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워라벨이 보장될 때 업무 생산성도 함께 향상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시간을 잃는 것은 영원히 잃는 것이다 라고 말했듯 우리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까요?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세요. 일정 정리 도구를 활용해 계획적으로 시간을 배분하고 포모도로 테크닉처럼 집중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업무 중 불필요한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림 끄기, 정리된 작업 공간 유지 등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사고방식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에 임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으세요. 안 해도 될 일은 과감히 없애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혹시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업무는 없나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개선해 나가세요. 자기 관리에도 소홀해선 안 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생산적인 삶의 필수 조건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을 통해 자신을 돌보세요. 헬렌 켈러는 건강은 모든 것 위에 있는 행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투자입니다. 업무 매뉴얼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의 업무를 매뉴얼로 만들어 지식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가르치면서 개선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인양품의 매뉴얼 학습법을 참고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워라벨과 직무 만족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상황과 직무 특성에 맞는 워라벨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직원들에게 획일적인 방식보단 개인의 필요에 맞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무실 1시간을 나를 위한 10분으로 바꾸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고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항상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시작하면 가능해진다라고 말했듯 작은 실천들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신의 1시간은 가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를 위한 10분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숨막히는 하루, 쳇바퀴 도는 일상에 사표라는 두 글자가 떠오르나요?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지세요. 마치 험한 파도를 만난 항해사처럼 잠시 멈춰 나침반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감정의 정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얄미운 상사, 동료와의 관계 때문인가요? 끊이지 않는 업무 때문인가요? 아니면 역할에 대한 회의감 때문인가요?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 객관적으로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심리적인 거리를 두세요. 그 사람이 쏟아내는 감정은 당신이라는 사람이 아닌 당신이 맡은 역할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화내는 건 나 때문이 아니라 하필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방어막을 치세요. 퇴근 후에는 회사 생각은 접어두고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가족, 친구들과 편안하게 대화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기분 전환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과 삶을 명확하게 분리하세요. 일이 주는 의미를 찾고 작은 성취감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면 버틸 힘이 생깁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작은 성공을 경험하며 자신감을 얻으세요.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통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한 줄기 빛이 되어줄 겁니다. 명심하세요. 사표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충동적인 감정으로 던진 사표는 후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재정적인 준비는 물론 퇴사 후 계획까지 꼼꼼하게 세워야 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처럼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현명한 당신이라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힘든 시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당신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숨막히는 업무, 답답한 인간관계, 혹시 상사의 무심한 한마디에 밤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스스로를 자꾸 보잘것없이 느끼셨나요? 잊지 마세요. 당신은 그 누구의 소모품도 평가 대상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빛나는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직장 생활, 참 어렵죠. 업무와 인간관계 모두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퇴사를 고민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관계는 직장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땐 이건 직업 스트레스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야 라고 분리해서 생각하세요. 감정의 근원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누구도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것을,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비난보다는 칭찬을 건네는 연습을 해보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굳이 모든 사람을 좋아하려 애쓸 필요는 없지만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며 조직 분위기에 맞춰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격적인 사람에게는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여유롭게 넘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존중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직원을 부품처럼 대하지 않고 인격체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세요. 팀 활동 중에는 이 순간만이라도 경청하겠다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집중해보세요. 공적인 대화와 사적인 대화를 적절히 조절하며 좋은 평판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타인을 쉽게 평가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해주세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두루두루 무난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 스스로가 정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땐 멘토를 찾아 조언을 구하거나 인간관계 관련 서적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의 관계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구성원이 바뀌면서 관계 또한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상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길을 가면 됩니다. 엘리너 루스벨트는 말했습니다. 미래는 자신의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의 것이다. 당신 안의 가능성을 믿고 당신만의 아름다운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세요. 상사의 한마디에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입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당신, 혹시 지금 번아웃을 느끼고 있나요?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문득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스치지는 않나요? 승진, 연봉, 성공,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지치지 않고 오래도록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의 95%가 번아웃을 경험한다는 통계는 더 이상 번아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번아웃을 성공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증후군으로 정의했죠. 과도한 업무, 불충분한 보상,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번아웃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만성적인 피로감, 의욕 저하, 집중력 감소는 물론 심한 경우 자기 혐오나 냉소적인 태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 끊임없이 무언가를 먹거나 반대로 식욕을 잃는 것도 번아웃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업무와 휴식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퇴근 후에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건 어떨까요? 주말에는 훌쩍 여행을 떠나거나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배우자, 동료, 친구, 누구든 좋습니다. 당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위로와 격려를 받으세요.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만약 혼자 힘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정신과 상담이나 스트레스 클리닉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건강하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번아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하려는 용기다. 승진보다 중요한 건 번아웃 없이 오래도록 당신의 열정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늦은 밤까지 사무실 불빛을 밝히는 당신. 야근은 정말 성실함의 상징일까요? 오히려 우리는 시스템의 실패를 목격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야근을 경험합니다. OECD 평균 근로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현실. CNN조차 한국의 야근 문화를 주목할 정도입니다. 왜 우리는 야근을 할까요? 과도한 업무량, 퇴근 직전에 쏟아지는 일. 야근을 당연하게 여기는 낡은 기업 문화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조차 야근이 만연하다니 하청업체 직원들의 고통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연구개발, 생산, IT 분야에서 야근이 잦다는 통계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냅니다. 수요일, 월요일에 야근이 집중된다는 사실은 주말 동안 해결되지 못한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 짐작하게 합니다. 야근 시간은 평균 2시간, IT 분야는 2시간 24분이나 됩니다. 야근은 결코 능률을 높이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인 회의, 불필요한 보고, 소통 없는 업무 지시가 야근을 부추깁니다. 야근이 잦을수록 업무 성과는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개인 생활은 침해받고 여성의 경력 개발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야근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정시 퇴근을 위한 소등, 육아 휴직 확대 등 노력을 기울이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비과학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수직적인 소통 문화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낡은 마인드를 가진 기업 문화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야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야근을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야근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며 당신의 삶은 일보다 가치 있습니다. 나아가세요. 야근 없는 삶을 향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당신의 노력은 헛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분명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당신, 문득 뒤돌아보니 초라한 스펙에 좌절하고 있나요?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나요? 잠시 멈춰서서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세요. 스펙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의 꾸준함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려드릴게요. 흔히들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합니다. 토익 점수, 자격증, 해외 경험,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펙은 단지 보여지는 껍데기일 뿐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성실함, 포기하지 않고 배우고 성장하는 끈기, 그것이 진짜 실력으로 이어집니다.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성공의 길은 언제나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다. 넘어지고 부딪히고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결국 성공의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성공을 이루는 것처럼 꾸준함은 당신을 빛나는 전문가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물론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세요. 꾸준함은 느리지만 확실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옹달샘이 끊임없이 흐르듯 꾸준한 노력은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화려한 스펙 대신 꾸준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매일매일 발전하는 모습은 그 어떤 스펙보다 빛나는 무기가 됩니다. 힘들고 지칠 때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마세요. 당신의 꾸준함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 스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스펙이 아니라 꾸준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멈추지 않는 열정과 노력으로 당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세요. 당신의 꾸준함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업무. 대한민국 직장인들에게 워라밸은 마치 그림의 떡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워라밸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의 워라밸 수준,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 문화.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소모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과도한 업무는 번아웃을 불러오고 결국 생산성 저하로 이어집니다. 워라밸이 무너지면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행복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성공은 일과 삶의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쉼없이 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고 퇴근 후에는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취미생활을 즐기며 삶의 활력을 되찾으세요. 주말에는 훌쩍 여행을 떠나 새로운 경험을 통해 영감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빠의 육아 참여는 워라밸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하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중한 추억을 만드세요. 아빠의 따뜻한 손길은 아이의 성장뿐만 아니라 가정의 행복을 키우는 밑거름이 됩니다. 돌봄 서비스 확충, 휴가 사용 장려 등 워라밸을 위한 사회적 지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의지입니다. 워라밸을 향한 적극적인 노력만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나아가세요. 워라밸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균형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워라밸을 통해 당신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워라밸은 사치가 아닌 생존입니다. 월요병,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불청객이죠. 주말의 달콤한 휴식은 짧고 다시 시작되는 한 주에 대한 부담감은 어깨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월요병이 아무리 강력해도 우리의 일주일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말했습니다.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할 용기다. 주말 동안 흐트러진 생활 패턴이 월요병의 주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늦잠, 불규칙한 식사, 부족한 운동은 생체 시계를 망가뜨려 월요일 아침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며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깨워주세요. 79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필수입니다. 업무와 휴식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말에는 업무 관련 연락을 최대한 자제하고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금요일 퇴근 시 매일 알람을 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주 할 일을 미리 계획하되 과도하게 업무에 몰두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번아웃은 월요병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월요일 아침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맛있는 아침 식사를 즐기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월요일에는 무리한 일정을 피하고
가벼운 업무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친구나 가족에게 연락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다음 휴가나 주말 계획을 세우며 월요일을 기다려지게 만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직장 내에서도 월요병을 이겨낼 방법이 있습니다. 업무 시작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업무 계획을 세우거나 메모를 정리하세요. 스트레스를 느낄 때는 심호흡을 해보세요. 깊고 천천히 숨을 쉬는 것은 스트레스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소를 지으며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금요일에 가능한 한 업무를 마무리하여 주말 부담을 덜어주세요. 업무량이 많다면 주말에 미리 업무를 처리하여 월요일 부담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휴식입니다. 때로는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푹 쉬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저녁에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월요일 아침 식사를 챙겨 먹는 것도 월요병 극복에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는 노력 또한 중요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기억하세요. 월요병은 피할 수 없지만 우리의 태도와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월요병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일주일을 멋지게 시작하세요.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다니는 회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뭘까? 이 길이 맞는 걸까? 고민 끝에 이직을 결심하지만 주변 시선은 차갑죠. 겨우 그거 참지 못해?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마치 도망치는 것처럼 보일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직은 도망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말했습니다.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려는 용기다. 잠시 멈춰 다른 길을 모색하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입니다. 최근 한국 이직 시장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연봉, 성장, 워라밸을 고려하며 자신의 가치를 찾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ICT, 반도체, 2차 전지 분야는 채용이 활발하며 대기업들도 경력직 이직을 추진합니다. 더 이상 한 직장에 뼈를 묻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기업 문화, 잦은 이직에 대한 우려, 재취업 불안감.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직하려는 기업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업계 동료나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끔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기억하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넘어지고 부딪히며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금 어려움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을 거듭하면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직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을 응원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자신을 믿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세요. 로버트 슐러는 말했습니다. 어려움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숨겨진 힘을 발견하도록 돕기 위해 온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세요. 살다 보면 우리는 긴장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적당한 긴장감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지만 과도한 긴장감은 오히려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그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관세 협상처럼 때로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극심한 긴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처럼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도 우리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 긴장감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아타칸을 예로 들어볼까요? 아타칸은 승리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지만 지나치게 집중하면 오히려 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페이커 선수의 공격적인 플레이처럼 때로는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지만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이처럼 적절한 긴장감은 우리를 더욱 발전시키지만 과도한 긴장감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루도비코 카라치의 성미술 작품처럼 예술 작품에서도 긴장감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빛과 어둠의 대비, 부드러운 색조와 생생한 동작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작은 도서관처럼 지역사회의 성장은 공동체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긴장감은 우리의 삶과 예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억하세요. 긴장감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적절하게 사용하면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우리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면 불가능은 없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긴장감을 극복하고 더욱 성장하는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페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긴장감은 때로는 고통을 수반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긴장감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즐기세요. 긴장감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긴장감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당신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인간관계 참 어렵죠. 정답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후회하며 길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진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를 줬다면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섣부른 변명보다 솔직한 마음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진심은 통합니다. 나 자신을 숨기지 마세요.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진솔함은 분명 누군가에게 매력으로 다가갈 겁니다.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상대방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의 감정을 공감하려 노력하세요.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론 침묵이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힘들 땐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당신의 용기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겁니다.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세요.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꾸준한 관심과 애정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진심을 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마음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친구에게 섭섭한 마음을 갖지 마세요. 그가 당신 부탁을 거절했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의 상황을 이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때론 오해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진정한 친구를 구별하세요.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고 당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당신 소중한 친구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명심하세요. 인간관계는 노력과 이해가 필요한 예술과 같습니다. 때론 실패하고 좌절하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진심은 언젠가 빛을 발할 겁니다. 헬렌 켈러는 말했습니다.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극복하는 힘 또한 가득 차 있다. 나아가세요. 당신의 진심을 믿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관계를 맺어나가세요. 세상은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거센 파도처럼 우리를 덮쳐오는 시련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무력감을 느끼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힘겹게 버티고 있는 그 모든 노력이 미래에는 당신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너 루스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자신의 꿈을 믿는 사람들의 것이다.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꿈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미래에 더 많은 가능성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버팀은 단순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 불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우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당신의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성장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꾸준히 나아가세요. 힘들 때일수록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말했습니다. 낙관주의자는 모든 난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고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난관을 찾아낸다. 긍정적인 마음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눈을 뜨게 해줍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당신이 흘리는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어려움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미래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말고 당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세요. 지금의 버팀은 반드시 당신에게 빛나는 미래를 선사할 것입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야근이 잦은 당신의 하루, 지금 이 순간 간절히 퇴근을 꿈꾸고 있겠죠. 하지만 잠시 멈춰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지금의 야근은 미래의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야근을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흘리는 땀방울이 미래의 더 큰 성공과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농부처럼 현재의 노력이 미래의 풍요로운 수확을 약속하는 것이죠.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지금의 야근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키우고 경험을 쌓으며 더 나은 기회를 잡기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물론 야근이 힘들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세요. 야근 시간을 자기 개발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국어 공부, 업무 관련 지식 습득, 자격증 취득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토마스 제퍼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할수록 운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지금의 노력이 미래의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야근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더 큰 성공을 이끌어줄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미래의 자유를 위한 값진 대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당신은 분명히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의 야근은 미래의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고 힘차게 나아가세요.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 자유로운 미래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 참 힘들죠. 특히 일보다 사람 때문에 지치는 날이 많을 겁니다. 직장도 결국은 인간관계다라는 말, 정말 와닿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상사, 동료들과의 관계, 때로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인데 불편한 관계는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만들죠. 상사의 무시하는 말투, 동료의 뒷담화, 세대 차이에서 오는 소통의 어려움, 정말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에이브러햄 링컨은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직장, 인간관계,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완벽하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을 지키면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마음가짐을 바꿔봅시다. 월급은 단순히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인간관계 어려움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업무는 인간관계의 덤이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느끼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분노하고 있지는 않나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자신을 충분히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과 인간관계의 균형입니다. 직장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근 후에는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직장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운동, 취미활동, 친구들과의 만남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세요. 힘들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상담 전문가나 회사 내 멘토에게 고민을 털어놓으세요.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인간관계는 스스로 장애물을 제거하는 용기를 갖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필요하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헬렌 켈러는 말했습니다. 고난은 별들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직장 인간관계 어려움은 당신을 더욱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세요. 항상 당신을 응원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전투를 시작합니다. 꽉 막힌 도로, 숨 막히는 지하철, 발 디딜 틈 없는 버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출근길 고통을 겪죠. 땀으로 젖은 몸이 낯선 사람과 스칠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란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는 매일 똑같은 풍경 속 각자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화려한 화장을 하는 사람, 술 냄새를 풍기는 사람, 깊은 잠에 빠진 사람. 그 모습은 씁쓸하고 애처롭습니다. 나만 힘든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죠. 앉아서만 출근하면 소원이 없겠다란 소박한 바람, 누구나 품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죠.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지각할까봐 발만 동동 구릅니다. 청년 세대는 경쟁 사회 속에서 더욱 지쳐갑니다. 숨막히는 출근길은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죠. 20대, 30대의 우울증 환자, 수가 전체의 35.9%라는 통계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고통을, 어려움을 우리는 압니다. 출근길 고통에 대한 공감은 큰 힘이 됩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힘든 하루를 응원해주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죠.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출근길 고통 공감 영상이 인기인 이유도 같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하죠. 공감만으론 부족합니다.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유연근무제 도입, 주거 환경 개선 등 출근길 고통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 훗날 지금의 고통이 웃으며 이야기할 추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출근길이 너무 괴롭다면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보세요. 어쩌면 삶의 방향을 점검해야 할 때인지 모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감을 갉아먹는 출근길이라면 과감하게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출근길은 당신의 소중한 인생 일부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당신의 하루, 삶이 달라집니다. 힘든 출근길이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매일 아침 울리는 알람 소리에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우는 당신. 출근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숙명과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출근은 의무일지라도 그 태도는 오롯이 당신의 선택이라는 것을요. 틱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출근길, 공감 영상들처럼 많은 직장인들이 아침부터 크고 작은 스트레스와 싸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꽉 막힌 도로, 지옥철, 끝없이 밀려드는 업무.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를요.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한 공모전 지원자의 말처럼 고객을 위한 책임감 있는 태도는 빛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결함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때 우리는 단순한 직장인을 넘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자존감 향상으로 이어져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는 또 어떤가요? 말을 아끼는 지혜라는 말처럼 신중한 언행은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원만한 관계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긍정적이고 배려하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이는 결국 당신에게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직장인 하극상, 릴스처럼 속 시원한 풍자가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적인 비판과 유머는 긍정적인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근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오늘 하루도 긍정적인 태도로 최선을 다할 거야.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포장되어 있다. 당신의 노력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발할 것입니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늘 하루도 수고한 자신을 칭찬해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드세요. 출근은 의무지만 당신의 태도는 선택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당신의 직장 생활은 분명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매일 아침 울리는 알람 소리에 눈뜨는 것이 고통스러운가요? 어쩌면 당신은 지금 출근 자체가 두려운 건지도 모릅니다. 반복되는 업무, 답답한 회사 분위기, 끝없는 야근 누구라도 지칠 수밖에 없죠. 좌절감에 휩싸여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기엔 당신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잠시 멈춰서서 당신의 꿈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잊고 지냈던 당신의 열정을 다시 깨워야 합니다. 조용한 사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주어진 업무만 겨우 해내고 더 이상의 열정을 쏟지 않는 상태를 말하죠. 하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오히려 불만은 더욱 커지고 당신의 소중한 시간만 낭비될 뿐입니다. 엘빈 토플러는 말했습니다. 미래를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세요. 어릴 적 꿈, 잊고 지냈던 열정, 가슴 뛰는 목표들을 다시 꺼내보는 겁니다. 지금 하는 일이 당신의 적성에 맞지 않다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쉽지 않겠지만 당신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용기를 내어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다면 상상 이상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고 그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업무 방식을 개선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통해 당신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다. 배움은 당신을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당신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갈등이 있다면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는 당신의 직장 생활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워라밸을 지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업무 외적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 운동,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시간 등 당신만의 방법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워라밸은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출근이 두렵다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당신의 꿈을 다시 설정하세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세요.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쉴 틈 없이 달려왔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하루, 야근에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날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칼퇴근이 더 이상 눈치 보이는 일이 아닌 당연한 권리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일보다 삶을 지켜라.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까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일에 매몰되어 정작 우리 자신의 삶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잡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직장인들이 야근에 시달리고 있으며 야근 시간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야근이 꼭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업무는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창의적인 사고를 방해하며 결국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칼퇴근하는 문화,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 구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퇴근 후에는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고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고 조용히 책을 읽으며 마음의 양식을 쌓으세요. 운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취미 생활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완전히 몰두해야 한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에 나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은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외에도 소중한 가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족, 친구, 사랑, 꿈,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나 자신. 칼퇴근은 단순히 일찍 퇴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되찾고 삶의 균형을 맞추며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퇴근 후 시간을 자신을 위해 투자하세요. 당신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칼퇴근은 미덕입니다. 당신의 삶을 지키세요. 살다 보면 문득 내 커리어는 왜 이럴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회사가 시키는 대로 남들 따라가는 건 아닐까 불안해지죠. 하지만 이제 알아야 합니다. 커리어는 회사가 아닌 당신 자신이 설계해야 합니다. 최근 직장인 커리어 설계 트렌드를 보면 과거 커리어 패스 대신 커리어 포트폴리오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회사 업무는 물론 사이드 프로젝트, 취미, 여가 활동까지 당신의 모든 경험이 커리어를 구성하는 조각이 됩니다. 레고 블록처럼 다양한 경험을 쌓아 자신만의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커리어 로드맵 설계도 중요합니다. 막연한 기대보다는 목표 설정, 역량평가,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전문성을 심화하고 리더십을 키우고 관리 능력을 개발하는 등 꾸준한 노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직장 생활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수직적인 목표와 함께 개인의 다양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연봉, 직무, 성장 가능성, 문화 등 중요 가치를 충족하는 회사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직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짐론의 말처럼 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AI 시대에는 개발자적 마인드셋이 중요해집니다. 객체 지향적 구조와 효율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정해진 근무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일을 끝내야 합니다. 워렌 버핏은 말했습니다. 시간은 돈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커리어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꿈을 실현하고 세상에 기여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여정입니다. 좌절과 실패를 두려워 마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말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이다. 커리어는 당신이 만들어가는 예술작품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고 변화하면서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의 커리어를 만들어가세요. 당신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커리어를 설계하세요.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타인의 평가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명예와 평판이라는 그림자에 갇혀 진정으로 소중한 나를 잊곤 하죠. 하지만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행복한가? 니체는 고결함을 이야기했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대신 스스로 가치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믿음의 시작입니다. 모두가 당신을 칭찬하고 인정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비난과 오해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 또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외부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입술이 아닌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질투심은 우리의 마음을 좀먹는 감정입니다. 타인의 성공을 보며 좌절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대신 자신만의 강점과 가능성에 집중하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기 믿음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쌓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꾸준히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넘어지고 부딪히더라도 괜찮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좌절은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명성이란 덧없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죠. 하지만 자기 믿음은 당신을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와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을 굳건히 지켜줄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바다에 던지는 한 방울의 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한 방울이 없다면 바다는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믿음과 노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타인의 시선에 갇히지 마세요. 당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당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당신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믿고 당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당신은 분명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매일 함께 일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회사 동료는 가족이 아닙니다. 적절한 거리 유지는 건강한 직장 생활의 필수 조건입니다. 동료는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파트너일 뿐 지나친 친밀함은 때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칼릴 지브라는 말했습니다. 우정이란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오아시스와 같다. 하지만 오아시스에 너무 오래 머물면 여정을 잊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직장 문화는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MZ세대는 워라밸을 중시하며 업무 외적인 관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죠. 회식 문화도 자율적인 참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에밀리 디킨스는 말했습니다.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나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동료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고 업무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개인적인 고민을 지나치게 공유하면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적인 협력은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세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 기억하세요. 회사는 당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발판입니다.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근 후에는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세요. 워렌 버핏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 돈은 따라올 것이다. 직장 생활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세요. 동료와의 적절한 거리 유지는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랄프 왈도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성공이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당신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하루에 지쳐가나요? 야근에 시달리고 주말에도 업무 생각에 머리가 꽉 차 있나요? 혹시 내 삶은 회사뿐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은 없나요? 회사는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삶은 퇴근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한국 사회는 워라밸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긴 시간 동안 일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워라밸, 즉 일과 삶의 균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워라밸이 왜 중요할까요? 워라밸은 단순히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샘솟게 하며 궁극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직원은 회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퇴근 후에는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행복을 충전하세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기억하세요. 퇴근 후에는 업무 연락에서 벗어나세요. 이메일이나 메신저 알람을 잠시 꺼두고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디지털 디톡스는 정신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회사가 당신의 노력을 당연하게 생각하도록 두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며 당신의 삶은 회사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균형 잡힌 삶을 만들어 나가세요. 명심하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회사는 당신의 삶의 일부일 뿐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퇴근 후에도 빛나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행복을 찾아 떠나세요. 회의가 끝나도 성장은 계속됩니다. 멈추지 않는 물처럼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 직장인들의 성장 트렌드를 보면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열정이 뜨겁습니다. 특히 MZ세대는 갓생을 추구하며 자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죠. 외국어, 직무 지식, 재테크, 전문 기술,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온라인 학습, 성인 학습지, 점심시간 어학 수업 등 시간을 쪼개 배우는 모습은 감동적입니다. 뇌새김 더이크, 파고다어학원 런치가 대표적이죠. 업무 시간 중 자기 개발을 하는 직장인들도 절반이 넘습니다.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을 활용하는 거죠. AI 시대, 챗GPT와 같은 AI 기술은 이제 필수입니다. AI 관련 교육을 듣고 학습 플랫폼에서 정보를 찾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려는 노력은 미래를 향한 투자입니다. MZ세대는 이직을 단순히 직장을 옮기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경험을 배우고 커리어를 관리하는 과정으로 여기죠. 공정한 보상, 회사의 성장 가능성은 중요한 기준입니다. 입사 1년 차에 이직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같은 이유겠죠. 연봉 외에도 공정성, 회사의 운영 방식, 조직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워라밸은 기본이죠. 불안한 미래에 대비해 자기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과거의 수직적인 리더십보다는 성장을 돕는 멘토, 코치형 리더를 선호하고 관리자가 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기업 교육도 변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이 확대되고 AI 기반 맞춤형 학습 솔루션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경력 개발을 위해 학습하도록 유도하고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VR, AR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교육 환경도 주목받고 있죠. 성공적인 커리어 개발을 위해 자신만의 수익 모델을 구축하고 다변화된 수입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직함보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글쓰기, 영상 만들기, 데이터, 분석 등 작은 습관을 통해 꾸준히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현재 환경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선택지를 찾아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미국의 지리학자 앨런 처칠 샘플은 말했습니다.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세요. 당신의 성장을 응원합니다.